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미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백테스팅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김작가 전략에 투자를 했다면은 연봉리 30% 이상을 벌 수는 있었으나 중간에 시련도 꽤 많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책은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편입니다. 그런데 이 또 퀀트 투자가 백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백테스트 툴은 뭘 써야 되고 지표가 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써야 되나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제 책은 그냥 제가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만 쭉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퀀터스라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뤄가지고 내가 직접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나? 거기에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이제 퀀터스 툴 어떻게 네.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는 그 어떤 특정한 팩터가 유효한가 아닌가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늘 말하자면 퍼라는 팩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야 그러면 진짜 저퍼 주식이 고퍼 주식보다 좋은 거야? 이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지표들을 몇 개 섞어가지고 전략을 짠 다음에 그 전략을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전략이 좋다고 치면은 여기서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해보죠. 한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그 기본 필터. 이런 애들이 한국에서 다 별로 안 좋은 애들이에요. 지주사, 금융사, 적자 기업, 관리 종목 이런 애들 다 빼버리고 이렇게. 네. 다,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퍼라는 팩터를 계속 말을 했잖아요. 네. 이 퍼라는 팩터가 한국에서 정말 수익이 높은 것인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팩터 검증이 들어가서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퍼라는 팩터에 대해서 얘가 과거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10분위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한국의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퍼가 가장 낮았던 하위 10%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10%에 투자했을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장 상위 10%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수익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결과를 보시죠. 이게 보통 한 1분 정도 걸리는데요. 예.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뱉어줘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퍼라는 건데, 자, 우리가 저퍼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이 정도를 벌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고퍼 주식이에요, 이게.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이거를 한번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면은 그럼 이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여기가 퍼가 가장 낮은 하위 10% 기업이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상위 10%고 자 그럼 이거를 보면은 뚜렷이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그렇네요.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떨어지는구만 최근 20년 동안에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미래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이 퍼라는 툴이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의미있네요. 팩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에서 사실 실력을 가장 빨리 높이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팩터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전부 다 이 팩터 검증을 한번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떤 팩터가 먹히고 어떤 팩터가 안 먹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퍼가 중요하다 하셨고 또 다른 거 아까 중요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영업이익 성장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근데? 네. 이런 거. 네. 한번 이거 해보죠. 네. 그러면은 이 10분위 테스트도 가서 한번 또 눌러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팩터를 2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 이런 게 할 수가 있겠죠. 퍼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겠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면 당연히 주가와 밀접한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여기 나오는데, 그렇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네,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수익이 높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2개를 알아냈습니다. 한국에는 퍼가 낮은 기업이 수익이 높구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수익이 좋구만. 이라는 걸 2개를 알아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있는 팩터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봤어요. 뭐 여기 한 뭐 50개, 6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돌렸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걸 알아냈잖아요. 퍼가 낮은 기업이 좋구만.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좋구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전략을 백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를 클릭을 하고 영업이익 성장률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옆에 트레이딩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김작가 전략이라고 하고, 네, 네, 김작가 전략이라고 네. 이제 한 다음에 보면은 퍼가 낮은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에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2022부터 22년까지 그리고 분기별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고 치면은 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거를 백테스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테스팅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두 개 과목이 있고 각 지표에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 이 순위에 이제 평균 순위를 내는 거예요.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2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떴네요. 네. 떴으면은 그럼 얘가 지금 복리 수익이 38% 나왔네. 네, 나쁘지 않죠, 그죠? 네. 38%면은 20년 만에 그 원금이 720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요 노란 지렁이가 코스피고 요 파란 게 이제 우리 김 작가 전략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근데 유념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냥 단순히 수익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깨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깨지는 구간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깨질 때는 이 정도 깨진 구간이 있었고, 요 구간이 이렇게 많이 깨졌고, 그거를 극복하는데 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충.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20년 동안에 김 작가 전략을 썼다면은 20% 이상 손실이 난 구간이 10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20% 얼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수익도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2008년 10월, 이때 리만 브라더스 망할 때 한 달 만에 34% 날린 구간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 20% 날렸네요, 한 달에. 이런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충 보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퍼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김작가 전략에 투자를 했다면은, 연복리 30% 이상을 벌 수는 있었으나, 중간에 실현도 꽤 많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오케이, 김작가 전략 좋은 전략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종목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포트폴리오 추출에 가서, 띡 누르면은 이거는 오래 안 걸려요. 나왔죠? 그럼 여기 나오면은 이 전략이 지금 가장 어울리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된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김작가 전략을 만들었고 이제 김작가 전략에 어울리는 종목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저자님이 아까 전에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총 8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다 체크하고 한번 또 종목을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그게 이제 아마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네. 보면은 그 전략에는 여기 퍼가 있고, 네. PSR가 있고, 포어가 있고, 네. PGPR하고 있고, 요 4개 지표가 있고요. 네. 이거 지우고. 그리고 성장 지표는 영업이익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매출 총이익 성장률 요 4개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8개죠. 네, 종목 뽑는 거죠, 지금 그죠? 네. 종목 이렇게 그죠? 이게 가장 이제 우수한 이제 종목들이 무엇인가 나오면은 얘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아마 저도 모르는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이런 애들이네요, 그죠? 지금 이런 애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사고, 예를 들면 3개월마다 한번 리밸런싱이라는 건 3개월에 한 번씩 이걸 다시 해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이제 3개월 후에 제가 이 똑같은 짓을 하면은 이 종목들이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걔네들도 교체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다 한 주씩만 사가지고 한번 3개월 뒤에 한번 확인하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가 사실 이게 말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5분이나 걸렸지. 저는 제가 혼자 하면 말 안 하잖아요. 2분 만에 끝나요, 저는 이거 사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그 증권사 앱에 들어가가지고 이 종목을 사고 파는 거 정도는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컨터스가 그것도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쯤 되면은 자동 매매가 가능할 거예요. 네. 지금은 아직 자동 매매는 안 돼요. 네. 자, 저자님이 지금 컨터스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투자는 너무 하고 싶은데 직장생활, 육아로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투자 공부가 이제 게을러지는데 컨트 전략 하나 만드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생각했는데 네.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일단 제가 샘플로 이제 김작가 전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일단 되게 쉽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그것조차 귀찮으면은 그냥 제 책에 나온 전략들 그냥 베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리할 때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 파스타 레시피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 귀찮으면 그냥 남의 거 베껴가지고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없죠. 네. 그래서 진짜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너무 바쁘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레시피 쓰시고, 근데 뭐 좀 호기심이 있으시거나 난 내 거 만들고 싶어, 나는 이제 김개똥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툴 컨텐츠 좀 돌리셔가지고 전략 만들면 돼요 그냥. 네. 지금 이제 저자님이 근데 백테스팅 보여줬잖아요. 네. 내가 이제 근데 이걸 하면서 네. 내가 생각했던 지표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백테스팅 꼭 필요한 거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금융시장이나 심지어 뭐 언론 유튜브 같은데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미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백테스팅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 이제 언론사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전분이 뭔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9월, 10월에 배당주가 보통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콘터스로 제가 그걸 돌려봤죠. 실제로 9월, 10월에 그 배당주가 좋은가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는 12월에 수익이 왕창 높고 1월에 특히 안 좋고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아, 그런 식으로요? 사실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배당주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사실 통상적으로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5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배당주 전략이라고 하고, 예. 이걸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면은 떴는데. 네. 이제 뭐 이 전략도 뭐 괜찮아요. 뭐 그렇죠,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쭉 밑에 가보면 여기 월별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월별 수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쓱 해가지고 엑셀로 가져가가지고 월별 평균 수익을 계산을 해봤죠, 제가. 근데 이제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9월, 10월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월별 평균을 내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언제가 좋나요? 12월이요. 예. 12월이 제일 높았고 1월이 가장 안 좋았고요. 예. 그리고 9월, 10월은 다 그저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2, 3, 4월은 괜찮았어요. 예. 맞아요.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백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게 저는 이제 그걸 실습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매크로 쪽에서 이런 미신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믿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늘 그냥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백테스팅 하는 거는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봅니다. 자, 수포자의 문과 전공이고 숫자만 보면 이제 경기 일으키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 계실 텐데 뭔가 컴퓨터 투자하면 뭔가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에게 정말 적합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수학은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제 저도 미적분 같은 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저 그거 하라고 하면 못 하고요. 제 지금 수학 레벨이 중2 정도일 거거든요. 예, 물론 제가 덧셈 뺄셈 이 정도는 머리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 정도예요. 저 수학 못 해요. 예, 그리고 코딩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거 하도 못했대요, 요즘은. 네. 왜냐면 이런 툴들이 있으니까. 이런 툴들을 하려고 하면 된다. 네. 최근에 증시 상황이 사실 너무 안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너무 좀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예 이제 주식을 다 팔고 이 저점 어떻게 보면 더 저점을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예 다 팔고 이제 증시에서 빠져나가려는 분도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저자님께서 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를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옵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락장이 오면은 난 주식을 다시 안 할래 하고 이제 주식장 아예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피하면은 결국은 좋은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날이 안 오고 싶어도 와요. 네. 사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주식 투자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특히나 이제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2,000개나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가장 가치주의인 그런 종목을 찾아서 심지어 그거를 마켓 타이밍까지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컨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 이 책을 본다면 본인의 투자법이 맞는지 좀 백테스팅도 할 수 있고 좀 더 올바르고 쉬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국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